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말 작심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 거기까지 가야 되나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얘기가 무엇이었느냐?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예. 자, 철진한 이념을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왔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가 보통 뭐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데올로기의 종언 그 유명한 책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이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확정됐고 공산주의가 다 이제 무너졌다. 소 연방 해체부터 동구권까지 그 현상을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과연 그랬는가? 한반도는 저 북한 공산 전체주의 정권이 엄연히 지금 실제하고 있고 우리에게 최대의 군사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이념은요. 저는 말만 바꿔서 얘기하면 그 헌법 가치입니다. 헌법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헌법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헌법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뭐하고 이런 세력들이 또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이념이라는 게 실용을 무시하자 이런 의미의 이념이 아닙니다. 헌법 가치에 충실하자. 그리고 경제적인 뭐 실용 뭐 이런 것도 이런 거대로 또 해야 되지만 이 헌법 가치에 반하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그 표현 역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치 사회적 집단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이제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기현 부위원장님께는 이따가 같이 묶어서 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와 관련된 사건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정일성 그리고 최근에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지금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건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육군사관학교 안에는요 5명의 그 장군들, 그러니까 뭐 우리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흉상이 있죠. 여기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데 이거는 육사에는 맞지 않는다. 다른 건 몰라도 육사는 아니다라는 철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나섰습니다. 어제 갑자기 워크숍 끝나고 일정에도 없이 급히 찾아갔어요. 어디였느냐? 바로 홍범도 장군 묘역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낸 전쟁 영웅입니다. 결코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할 매국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즉시 철회하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또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독립전쟁에 대한 훼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역사 시간에 많이들 배우셨습니다만 옛날에 배우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분도 있고 이게 사실 홍범도라는 인물 그리고 뭐 봉오동 전투뿐만 아니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홍범도 장군, 뭐 봉오동 전투야 뭐 그거는 1920년인가요? 3.1운동 이후 최고의 쾌거죠. 뭐 그건 평가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엇갈리는 지점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지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자유시가 어디야? 라고 하시면 당시에 이제 북간도 뭐 서간도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 위쪽에 북간도
우리의 그 전투, 그러니까 독립군의 활동 부대는 바로 이 간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그런데 이게 되니까 일제가 이때부터 뭘 했느냐? 갑자기 막 독립군 색출한다면서 거기에 있는 양민들을 막 학살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서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투쟁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때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른바 공산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이 붙었죠. 뭐 볼셰비키 혁명 일어나고 이러면서 홍군과 백군으로 나뉩니다. 내전을 벌였죠. 홍군은 빨간색 공산주의 세력이었죠. 백군은 뭐 제국주의 세력. 근데 이 제국주의 세력을 또 일본이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독립군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홍군에 좀 같이 가담을 합시다. 같이 싸웁시다. 그게 바로 일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요. 물론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어땠는지 잠시 더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독립군 입장에서는 러시아 말 듣고 그래 우리 무기도 없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도와주겠다는 러시아 쪽으로 갑시다. 자유시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겨울 아닙니까? 먹을 게 없었고 정말 초군목패하던 시절. 독립군 중 일부는요. 이게 기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농민들과 가는 길에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유를 들어서 러시아 측이 우리 독립군에게 무기 버려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니 군인들한테 무기를 버리래요. 이때 우리 독립군은 둘로 갈라집니다. 그럽시다. 무기 버립시다. 러시아에 협조합시다. 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려혁명군. 아니다. 우리가 왜 무기를 버리냐. 군인의 가장 최고의 무기 보루는 바로 우리의 그 총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끝까지 저항하자라고 합니다. 대한의용군. 근데 나중에 러시아군과 고려혁명군이요. 이 대한의용군을 공격하는 결국 역사적 비극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지금 논란이 되는 홍범도 장군은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그때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어떤 관계였었느냐. 지금 이게 그동안 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유시 참변에서요, 홍범도 장군은 그 소련 쪽에 무장 해제를 하고 소련군으로 들어가자. 그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부했던 지금 저 설명하신 앵커가 대한의용군. 그래서 나중에 소련 적군하고 그 소련 쪽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우리 일부하고 합쳐서 뭐 탱크나 뭐 해가지고 무력으로 그거를 진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른바 이제 독립군 학살 사건이에요. 독립군 학살 사건인데 당시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그 학살에 직접 참여를 해갖고 뭐 총을 겨누고 동족 그 독립군을 죽였는가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쪽 편에 섰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일각에서는 근데 뭐 저기 그 소나무 밭에서 뭐 땅을 치면서 통곡을 뭐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네. 이제 홍범도 장군을 위한 변명이고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그 남은 사람들 한 500명을 재판을 하는데 재판위원이 3명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판사입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홍범도 장군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유시 참변이 끝나고 나서요. 모스크바로 가서 레닌을 만납니다. 레닌은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단독 면담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소수교 이후에 그 굉장히 그 홍범도 장군 관련된 문서, 소련 쪽 문서를 바로 저 당시 예, 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저때 레닌하고 단독 면담한 거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이 직접 쓴 그게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무슨 목적으로 레닌과 면담을 했는가? 그거는 바로요. 이 자유시 유혈 사태에 대한 보고예요. 자유시 유혈 사태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레닌과 만났다. 이거는 100%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홍범도 본인이 쓴 거니까. 자, 그러면서 레닌한테 받은 총이고요. 저 권총이에요. 저 권총을 받고요. 100루블을 받고 저 군복을 받습니다. 근데 저 권총으로 나중에 2사람을 또 죽여요. 뭐냐면 자유시 참변 때 홍범도가 저쪽 그 소련 편에서 갖고 뭐 했다고 홍범도 장군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뭐 저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암살하려고 하는 2사람을 레닌한테 받은 저 총으로 또 죽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유주의 참변 때. 그러니까 소련군이 독립군 학살하는데 거기에 그쪽 편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저분이 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거기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요. 저는 뭐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갖고 이제 앞으로 그 살피면 되는 거고요. 이 육사에 왜 근데 홍범도 장군이 있어야 되느냐? 예. 그 문제는 이것과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 육사에서는요. 6.25 전쟁사를 배워야지요. 항일 무장투쟁사를 우선적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 질문 바로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마다 판단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지금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각도 있고, 아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때 재판위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우리 군을, 독립군을 변호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자유시 참변에 적극적으로 역할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중요하잖아요. 국방부의 발표를 최근에 들어봤더니 홍범도 장군의 항일 독립투쟁은 의심이 없다, 이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봉오동 전투 이후 발생했던 자유시 참변 이후의 행적들,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뭐 그런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놨던데, 그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레닌을 만났다는 것으로 알려진 당시의 그 사진 화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홍범도 장군이 키가 당시에 뭐 한 165, 170이 안 되던 시절인데 옆에 계신 분과는 키 차이가 엄청납니다. 키도 크시고 190이 가까운 뭐 장신이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분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총과 그 군복이 레니나에게 선물을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뒤에 지금 러시아 사람들 나오고 러시아 글씨 써 있거든요. 그런 화면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했던 분을 육사의 흉상으로까지 모시고 존경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독립기념관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관군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민관이 아니고 굳이 군을 관에서 또 떨어뜨려 갖고 쓰는 이유는 군은 특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육사도 바로 그 특수 집단의 장교들을 양성시키는 그런 그 군사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사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킬 때요,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해갖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단되기 전에 그 항일 독립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해갖고 뭘 시켜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6.25 전쟁사를 육사 필수 과목에서 빼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다시 복원이 됐어요. 그 올해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육사에서 제가 전사한 분들 따져봤더니 거의 1,500명 가까이 됩니다. 공산당과 싸우다가 전사한 분들, 그 1,500분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육사에다가 매일 들어가면서 거수경례를 생도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귀감이 되는 인물,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인물을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사 전사자 1,500분 중에 정말 귀감이 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분들로 가야지, 왜 엉뚱하게 6.25 때 그 북한을 사주했던 그 소련에 그 충성했던 그런 사람에게 격려를 하게 만드느냐.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노타치 하겠다는 겁니다. 육사에는 안 맞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저 5분의 흉상을 만들 때 총동창회에서도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대요. 일단 논란이 되니까 내부는 몰라도 이분은, 그러면서 지금 육사 당시에 그 설치 흉상 제막식 당시의 모습인데, 자, 이러자 육사 총동창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총동창회에서 지금 했던 얘기 중에 충분한 공감대가 없었다. 배치를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동창회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예, 이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의 말인데요. 이 총동창회에서 역시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가 애초에 그 충분한 공감대가 없이 강행됐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2018년 조형물 설치 때 홍범도 장군이 소련으로 넘어간 독립군의 무장 해제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된 자유시 참변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또 이후에 소련군으로 편입한 행적 등이 밝혀져서 흉상으로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흉상 설치에 대한 논란 내부적으로는 쭉 있어 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 두 분께 질문 드리죠. 먼저 최병목 부위원장, 위원님께 월간조선에서도 사실 뭐 이 문제도 과거에도 좀 거론이 됐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동안 취재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박정희 정부에서 그 서운을 했었어요. 1차 1962년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봉오동 전투 정도지 그 뭐 굉장히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이 뒷받침을 하는 연구들을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원봉 때부터 김원봉이 뭐 광복군의 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죠. 예. 그다음에 바로 이 홍범도 장군까지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일종의 뭐 복권 뭐 이런 걸 시켜주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3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육사에 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세운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재명 대표는 뭐 마치 무슨 매국행위다 얘기를 하는데 독립운동을 부정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왜 독립운동가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홍범도 장군이라는 그러니까 소련군에 편입된 소련군 대위계급장까지 달고 저 흉상 자체가 지금 소련군 복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육사에 공산당과 맞서는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에 왜 흉상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육사에 있지 않고 뭐 독립기념관에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리자 이게 요지입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논의 처음 보도됐을 때요.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사가 각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는 독립운동과 애국지사의 흉상, 그러니까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그러니까 이념과 관련 없이 육사의 지금 독립운동과 흉상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의 논쟁으로 와서 홍범도 장군의 문제로 왔고 그리고 자유시 참변까지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국방부 아까 브리핑을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과 문답하는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특히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범도 장군이 개입이 돼 있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도자료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소련 공산당과의 관련성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학계에 확인했느냐, 학계에 어떤 확인된 입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흉상을 실제 철거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학계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무슨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니까 뭐 이 정도면 그럼 철거해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떨 것이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운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고증이 부족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역사적 고증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홍범도 함이라는 명명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 독립운동사 그리고 헌법이 정한 어떤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송한다는 부분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고 역사적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왜 지금 와서 흉상 철거 문제 또 소련당 공산당 가입 문제가 홍범도 장군의 어떤 역사적 평가를 이렇게 훼손하고 폄훼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국방부를 넘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안민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친일 대통령이 홍범도라는 독립운동가를 공격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또 친일 대통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친일 네.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렇다면 친일 대통령이 이기겠느냐, 독립운동가가 이기겠느냐, 승부는 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을 향한 공세까지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꼭 육군사관학교라는 걸 빼요. 그렇죠? 마치 지금 여권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지금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거는 안 된다는 뜻이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건 명확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뭐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고 또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2018년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육사 명예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육군사관학교 학칙에 따라 이걸 준다는 겁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우리 군의 이 사관학교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명예 졸업증까지 준 거 아닙니까? 이분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지금 이렇게 모순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하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육사에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를 홍범도, 김원봉 거기가 우리의 국군의 뿌리라는 그 정신에 입각해갖고 교과 과정을 개편하라. TF팀이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 뭘 하느냐. 필수 과목이었던 6.25 전쟁사, 북한 이해, 군사 전략 이 세 과목을 필수 과목에서 빼버립니다. 육사생도 70%가 그거를 제대로 이수도 안 하고 졸업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김원봉과 홍범도가 우리 국군의 뿌리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흉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특수 집단입니다. 무엇보다 대적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 문재인식 대적관은 뭐냐면 육사생도들아 니들의 적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이야. 그런 식으로 이 정신적 무장 해제를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큼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거기에 대해서는 일도 뭐라고 얘기하지 한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 자체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고 내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민주당일 때, 국민의힘일 때에 따라서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 또한 역사적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